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가등기를 보았는데 참 이게 가등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등기 앞에 이렇게 가짜가 들어가게 되면 좀 힘들죠. 그래서 가등기도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또 가처분, 가압류, 자, 가짜가 또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가짜가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등기법을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들인데, 자, 뭐 가등기에 뭐 가처분, 가처분에 가등기, 자, 가짜가 두 개가 등장해 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가등기,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미리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니까요, 맨 뒤에 하지만은,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가등기가 반드시 한 문제도 나오고요, 또 가처분 등기도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기본 강의. 그래서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요, 적어도 가등기에 대해서는 이 기본 강의 시간에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가처분 등기는요,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된 부분은 치마 강의 시간에 보충할 겁니다. 처음부터 심화 강의 때 갑자기 해버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은 들었던 내용을 두 번 들으면 좀 나을 테니까, 기본 강의 시간에 가등기는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보죠. 우리가 앞에서 가등기 개념하고요, 가등기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가등기 절차를 보죠. 절차. 자, 지금 현재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가등기 절차는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면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럼 가등기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 해가지고요,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면서요, 이전 등기를 하면서 옆에다가 가등기를 붙이면요, 4월 뭐 15일 날 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를 합니다. 그럼 가등기 이렇게 했어요. 보통 이제 본등기할 칸을 과거에는 만들었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고, 칸 만드는 게 뭐 전산에서 편하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 요 밑에다 본등기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가등기 밑에 본등기를 한다. 그래서 이 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칸이 하나 있다.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여기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그러면은 을 앞으로의 이 가등기는 과연 어떠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냐? 그 절차죠. 자, 그러면 가등기도요, 을이 와가지고 단독으로 마음대로 가등기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등기도요, 합의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서 4월 15일에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중도금 주면서 무조건 가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요, 당사자 합의하면서 중도금 줄 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라는 것이 합의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등기 하면서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를 요구할 수 있지, 만약에 중도금만 주기로 하고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 합의가 없으면요, 우리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갑이 내가 언제 가등기 해주기로 했습니까? 라고 해서 거부하면 가등기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4월 30일 날 본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도 가등기가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합의는 갑과 을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을이 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가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가등기도요, 갑과 을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원칙은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가등기 권리자는 을이 될 것이고, 가등기 보자 갑과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한테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중도금 지급하면 갑도 을한테 가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등기를 안 해줘요. 공동신청인데 등기 절차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는 공동신청인데 등기 절차 협조해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승소 판결.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죠. 을이 갑한테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할 텐데, 근데 이 승소 판결이라는 것이요, 소지에게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보름 동안 빨리 가등기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4월 30일이 돼버리면 바로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본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되는 거죠. 가등기는 장래의 청구권. 보존을 해서만 가능하지, 4월 30일이 돼버리면 이제 장래 청구권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이 보름 기간, 이 기간에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지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요, 금방 보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법원은 압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승소 판결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럴 때는 을은요, 법원에 가가지고, 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 나는 보는 것만 빨리 가등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임시적으로라도 가등기를 빨리 해주면 안 되겠니? 그 사이에 딴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가등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해서 법원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요. 요구를 하면은 법원에서요. 승소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이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요구를 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가등기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요. 가등기를요. 임시적으로라도 가등기를 해줘라라고 하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해라. 임시적으로 뭘 해주라고요? 가등기를 임시적으로 해줘라라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승소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임시적으로 해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 명령을 받으면은 이 명령이 바로 승소 판결 받은 것과 비슷한 효력으로서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문을 가져와도 되겠지만은 승소 판결이 없을 때는요. 법원이 급한 대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니까 이것이 명령에 한 등기냐 아니면 촉탁에 한 등기냐 그게 아닙니다. 마치 승소 판결문처럼요.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장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절차가 복잡한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요. 만약에 갑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만 해준다면 즉 을이 혼자 가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갑의 승낙만 해준다면요. 이때도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등기무자 갑의 승낙서를 가져오면요. 승낙서만 가져오면은 단독으로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을이요. 중도금 주면서 뭘 요구해야 돼요? 갑에게 승낙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승낙서. 그래서 중도금 주면서 승낙서 써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도금 주겠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중도금 주면서 갑에게 승낙서를 받으면은 이 승낙서 가지고 와서 우리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깜빡 잊고 승낙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부족한 대로 법원에 빨리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해가지고 단독 신청에서요. 동그라미 A 보시면요. 가등기 권리자. 자, 을이라는 사람은요. 가등기 부재에 승낙이 있다 그렇지. 승낙이죠.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것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물론 승소 판결을 받아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실효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이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하든 원래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등기, 가등기 하는 오른쪽에 실행 방법이 있는데요. 실행 방법은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본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되는 경우는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자, 우리가 앞에 설명이 드렸죠. 가등기는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가등기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죠. 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 옆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그러니까 옆에 동그라미 2번의 결국 내용은 뭐예요?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라고 하죠. 가등기 형식은 공등기 형식에 따른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본등기가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를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로 부기등기. 본등기를 갑구이하면 가등기도 갑구, 본등기를 을구이하면 가등기도 을구이 한다는 거죠. 본등기 형식. 그러니까 우리는 본등기 형식만 알면요. 가등기 형식은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등기 형식이 정확히 아직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형식을 이제 2번, 3번 보면서 본등기 형식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가등기 형식은 이제 따라서 바로 해결이 되겠죠.
자, 가등기를 했을 때 효력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다는 거죠. 청구권 보존을 통해서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처럼요. 가등기, 본등기를 했을 때는 본등기의 순위만 보존되는 것이지 본등기의 효력까지 가등기한테로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은 본등기한테 발생하는 거고요. 그 순위만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는 거죠. 이것을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로는 3번 보시면요. 실체법상 효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등기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본등기가 됐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만 보존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요. 가등기에 2 보시면요.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보죠. 그러면 이전 등기를 보죠. 자, 을 앞으로 지금 4월 15일 날 가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자, 이런 예를 보게 되면 을이 7억 정도를 투자하고 지금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사람이 4월 30일은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갑이 3 해가지고 병 앞으로요. 4월 20일 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4월 20일 날. 자, 그러면은 병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소유권 취득입니다. 가등기만 된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요. 4월 30일이 되면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을이 이제 4월 30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립할 수 없는 두 등기 중에 어떻습니까? 우열은 순위번호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병의 등기가 말소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을이 4월 30일이 돼가지고요. 3억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3억이 없어요. 3억이 없어가지고요. 본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7억을 날려야 되느냐. 너무 가혹하죠. 자, 그래서요. 우리 법에서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권리를요.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등기 권리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한테 팔았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정한테요. 만약에 자기가 본등기를 못 해가지고요. 결국 4월 25일 날 팔았다고 해보죠. 4월 30일 돼봤자 자기는 3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월 25일 날요. 을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자기가 가등기 권리를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7억 받고 어떻습니까? 팔게 되겠죠. 그럼 가등기를 이렇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등기는요. 그러면 정이 취득한 가등기 권리는 어떻습니까? 을이 가등기 권리를 어떻습니까? 그대로 어떻습니까? 유지하면서 순위를 유지하면서 가등기 권리를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이 본등기를 했을 때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자, 병은 4월 20일 날 취득을 했고요. 정 앞으로의 가등기는 4월 25일 날 됐다. 그럼 4월 25일 날 됐기 때문에 병보다 후순위라고 해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버리면요. 결국 을이 처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은 비록 을의 권리를 4월 25일 날 병보다 나중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는 4월 15일 날 이루어진 가등기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효력과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요. 비록 4월 20일 날 취득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때 가등기 이전 등기는 요 밑에다 4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는 2번 이 가등기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순위와 효력을 유지하면서 승계하기 때문에요. 이때 가등기 이전 등기는요. 을 등기 밑에다가요.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칸을 하나 만들어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2의 1 이렇게 합니다. 부기 등기. 2의 1 해가지고요. 2번 가등기 정액의 이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정액의 이전은 4월 25일 날 이루어지죠. 25일 날 됩니다. 그러면은 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다는 거죠. 2번 가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가등기 권리자 누가 됩니까? 정이 되겠죠. 정이. 그럼 정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겠죠. 4월 30일 되면은 이제 7억 주고 을한테요. 가등기 권리를 산 다음에 정이 이제 갑한테 나중에 3억 주고 본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 앞으로 본등기를 할 때는 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본등기는요. 요 밑에다 칸을 하나 쳐가지고 본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되겠죠. 이 본등기는 4월 30일에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정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때 정이 본등기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해요?
정은요, 병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을이 갑한테, 을도요, 병한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갑한테 채권이 있다고 했죠. 갑한테 채권이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정이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정도 갑을 상대로 이전듣기, 본듣기를 하는 거죠. 자, 을의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에 정은 갑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등기의 상대방은요, 매도인으로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전듣기 총권, 이전듣기 의무는 갑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고 정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 순위는 등기 위에는 순위번호를 따지기 때문에 정은 2번, 병은 3번이 되기 때문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등기 권리도 이전이 가능하다. 그 이전 등기는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된다는 거죠. 자, 가등기 이전 등기에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면 있는 부기등기 형식. 자, 부기등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냐? 자, 가등기를요, 4월 25일 날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억 받고 넘겨주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7억 주고 넘겨주기를 하면서 7억 받고 넘겨주기를 하면서 정이라는 사람이 먼저 계약금으로요 3억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4월 20일 날 가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요 딴 사람한테 이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가등기를. 자,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도 없습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 보존을 위한 또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의 1 해가지고요. 정에게 가등기 이전, 옆에다가 가등기 쓰면 되는 거죠. 가등기. 가등기 이전, 그 다음에 가등기를 쓰면 되겠죠. 가등기죠.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 본등기는 요 밑에다가 어떻습니까? 칸 하나 만들어서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까 2의 1 했으니까요. 여기 2 해가지고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2의 1 해가지고요. 2를 해서 정 앞으로 씁니까? 이전에 가등기 이전. 이게 가등기죠. 가등기 이전에 또 가등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칸 하나를 또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가등기예요. 여기는 가등기죠. 그러니까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복잡한가요? 아무튼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이전 그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의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등기 이전 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보죠. 가등기 이전 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개념은 보세요.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이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합니다. 위에다가 가처분 등기에다 가압류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요. 가압류 등기나 이제 가처분 등기를 말하는데,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이 가등기를 처분하는 거죠.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가처분 등기, 가등기에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가등기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요. 가등기를요. 본등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가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을 앞으로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본등기가 아직 안 돼 있고요. 좀 가등기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가등기만 되는 상태에서 가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등기 말소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 자, 그러면 가등기 말소는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자, 이렇게. 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을의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느냐? 자, 을의 가등기를요, 갑과 을이 공동을 했기 때문에요, 공동 신청해서 가등기를 얼마든지 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자,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는데요. 자, 갑과 을, 이제 이 사람이 가등기 의무자였죠.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병이 있죠, 병. 자, 병은요,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가등기 하는데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병이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 가등기 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이 사람도 이 가등기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요. 자, 을의 등기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으니까 갑과 을도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갑을은 당연히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제3취득자 병도요. 이 등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도 을과 공동으로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를 할 수도 있고요. 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 등기가 부적법한 등기였다라고 했을 때요. 자, 통정 허위 표시를 이루어진 가장의 가등기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 무효인 등기죠. 자, 그럼 무효인 등기라고 해서요. 갑이나 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는 없죠. 적법한 등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걸 말소할 때는요. 갑과 을이 공동을 하든지 아니면 병과 을이 공동을 하든지 해야 돼요. 즉, 갑도 을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병도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갑과 을이 공동을 하든지 을과 병이 공동을 해야 되지 갑이나 병이 단독으로 와서 말소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등기 명인 을이 어떻습니까? 항상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서 말소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마음대로 말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과 공동 또는 병과 공동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공동신청의 원칙에서요, 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저기죠. 가등기 의무자, 갑이죠.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 형이죠. 가등기 명인이겠죠. 현재 이제 가등기 명인, 을과 어떻습니까? 을과, 그러니까 가등기 명인, 그러니까 가등기, 이렇게 되겠죠. 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가등기 명인이. 그래서 말소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을을 등기 의무자로, 즉 가등기 명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요. 가등기 권리자는 갑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이 될 것이고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 또는 어떻습니까? 제3취득자 병도 가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갑이나 병과 공동으로 이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갑뿐만 아니라 병도 을과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독 신청이니까 항상 예외가 중요하다는 거죠. 원래는 공동인데요. 자,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자,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언제든지 자기가 혼자서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을이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야 되지 갑이나 병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갑이나 병은 을과 공동으로 해서만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을은 자기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등기 명의는요. 가등기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죠. 가등기 명의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등기 명인 을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으면요. 만약에 갑이나 병도 을의 승낙서만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승낙서만 있으면은 을의 승낙서를 가져오면은 갑과 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가등기 의무자도 을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승낙서를 가져오면 갑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취득자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도 을의 승낙서를 가져오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을이 이제 중심에 있는 거죠.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갑이나 병은 을과 공동으로만 말소할 수 있지만 을의 승낙서를 가져오면은 갑이나 병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을은 언제든지 자기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가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말소 등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가등기를 하는 방법은요. 공동신청해서 될 수도 있지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렇게 갑이나 병이 을과 공동으로 또는 을의 승낙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아니면 을이 단독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양가로 3번에 있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등기 절차는 첫 번째 줄이죠.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등기 말소는 어떤 식으로 가등기가 됐든지 간에 말소 절차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가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 주고. 말소가 되지 않으면요. 가등기에게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겠죠. 본등기. 자, 또 다시 갑에게서요. 자, 그러면은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제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4월 15일에 된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요.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 날. 자, 그러면요. 가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 기한 이 사람은 본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본등기 하는 방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본등기도요. 자, 그러면은 자, 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등기 청구가 본등기는 요 밑에 단다고 했죠. 칸을 맞추라서. 본등기는요. 을은 갑한테 채권이 있지 병한테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등기를 해줬던 그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한다고 하죠. 매도인 상대로. 매도인 상태로 본등기 합니다. 그러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갑도 어떻습니까? 잔금 받아야 본등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등기도요. 우리 가등기 있다고 해서 본등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갑과 을의 공동으로 일반적인 이전 등기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을도 갑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본등기 의무자와 본등기 권리자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갑이 만약에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을이 이제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은 갑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이제 병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본등기 신청에서 1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이며 가등기 권리가 제3자에게 만약에 제3자에게 이전됐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했죠. 이전됐으면 그 이전받은 양수인 앞으로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가등기 권리가 이전됐으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항상 나한테 가등기를 줬던 사람, 이 사람으로 매도인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본등기를 하면 됩니다. 을이 만약에 정에게 가등기 권리를 이전했을 때는 정이 본등기를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자, 6번 보죠, 6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요, 가등기 된 권리주행 일부 지분만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지분만 이전 등기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부 지분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7번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등기,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지분은 본등기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 지분을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지분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본등기 후의 조치인데요. 본등기. 우리 앞에서 했죠. 자,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두 등기가 어떻습니까?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하나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말소할 것이냐? 여기서 어떻습니까? 앞에 순위번호를 따지기 때문에 을은 2번이고 병은 3번이기 때문에 이 등기, 을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자, 그래서 본등기 후의 조치에서요. 밑에 보시면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요. 침해하는 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침해 위에다가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요. 양립 불가능. 양립 불가능한 등기. 침해라기보다는요. 양립 불가능한 등기.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같은 사람으로 또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 양립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이런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요.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1번 보시면요. 그 다음 밑에 원래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직권 말소의 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라는 경우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전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제외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직권으로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밑에 있는 등기들은요. 양립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말소할 수 없는 등기예요.
자, 말수할 수 없는 느낌. 기역, 니은, 딕을 리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양립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요. 자, 보죠. 니은부터 보죠. 니은부터. 이 가등기하고요. 가등기를 했는데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어야 돼요. 자, 가압류등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압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어요. 자, 이 가압류등기는 어떻습니까? 가등기보다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수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이 가압류가요. 가등기보다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이후에 된 가압류는 말수로 하지만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는 말수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등기 전에 만들어진 가압류는 말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요. 금전채권자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을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소유자가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소를 제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압류를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경매. 자, 그러면요, 가압류는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말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보다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로부터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등기만 어떻습니까? 이 경매 등기는 비록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자기보다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그 가압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결자 등기 이 경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말수할 수가 없다. 디귿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요. 자, 가등기 권리자보다 먼저 맞춰진 담보가등기, 담보권자가 있다는 거죠. 전세권, 저당권. 자, 이런 사람들은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자가 있어요. 가등기보다. 그럼 이 저당권자가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이에요. 그럼 이것은 말수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경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매를 하는데 이 경매가요, 비록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 경매 개시전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이니까 비록 이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기는 말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요. 리을 보시면 자 그러면은 디귿에서는 오른쪽에 임의경매라고 되어 있고 니은에서는 강제경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차이는요. 여러분 민법에서 다루는 거죠. 이렇게 등기된 채권자들은요. 등기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등기부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경매라고 하고요. 자,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경매라고 하고요. 등기된 자들이 하는 것을 이제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임의경매가 될 것이고 등기 안 된 채권자들이 경매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 경매가 어떻습니까?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말수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리을본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양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대양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이런 건데요. 자, 대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가등기 이후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 주택임차권 등기는요. 4월 20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그럼 이 임차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가등기 이후에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요. 이 사람은 4월 1일 날 이미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주민등록을 받아가지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동일한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만 4월 20일 날 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기 효력은요. 4월 20일부터 발생합니까? 아니면 원래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원래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임차권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됐지만요.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4월 1일, 즉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당연히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등기는 4월 20일에 됐다고 하더라도요. 가등기보다 선순위자가 되는 거죠. 선순위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라면 비록 이 임차권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수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니까요. 자, 비슷하죠. 니은 딕을 리을 보면요. 이게 다 4월 1일 날, 4월 15일 날 가등기 하기 전에 4월 1일 날 가등기.
가압류 등기. 또 4월 1일 날 저당권 등기가 됐다 그랬지. 뭐 4월 1일 날 주민등록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를 기초로 해서 경매 개시 여전 등기나 임차권 등기만 가등기 이후에 됐을 때는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니까요.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특히 기억 보시면 기억이 좀 어렵습니다. 자, 기억은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 자, 가등기상 권리도요.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가등기 권리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를 처분을 제한하는 가등기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요. 가처분 등기는 나중에 본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본등기가 됐다고 해서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참 외우세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니까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억은요. 그냥 외우세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 됐다고 해서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등기 청구 보존에 가득해요. 설정 등기가 가득해 가능하겠죠. 그러면 앞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앞에다가 용익권이라고 쓰면 됩니다. 용익권. 자, 용익권에 대한 설정 등기 청구 보존을 위해서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다음에 용익권에 대한 본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용익권과요. 저당권을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양립할 수가 있죠. 용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 소유하는 상태에서요. 갑이 소유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A 앞으로 전세권 설정 가등기가 됐습니다. 우와. 그 상태에서 후순위로요. 이해가지고 B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후순위로 됐어요. 5억 해가지고. 나중에요. A라는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밑에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 A가 가등기에 기한 이제 A 앞으로 전세권 이제 설정 등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요. 이 B의 저당권은요.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에 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해서 이걸 말소하느냐. 자,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익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용익권에 대한 어떻습니까? 용익권에 의한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러니까 용익권 가등기가 된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됐을 때는요. 이것은 양립 가능하니까 말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B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됐으면 어떨까요? 전세권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A가 전세권에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럼 전세권과 전세권,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는 이 양립할 수 없는 전세권 등기는 말소를 해요. 그러나 이 전세권 등기인데 여기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양립 가능하니까 말소하잖아요. 그래서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러나 1번 전세권이 있는데 2번 전세권이 성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용익권에 대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 중간에 있는 용익권은 말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다음에요. 다음에 다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 사람들이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했을 때는요. 본등기를 했을 때는 이것과 양립할 수 없었던 용익권 등기는 다 말소를 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 리을 보시면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음은요. 미음은 뭐냐면요. 미음은 자,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용익권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는데 이 중간에 용익권 등기가 있으면 이건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런데 용익권은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일부와 겹치지 않으면은 말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음본 보시면은 가등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말소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겹치면 어떻습니까? 중첩이 되면은 이것은 말소를 할 것이고 중첩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요. 3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 총권 가등기가 됐어요. 저당권. 자,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이 있다고 해보죠. 저당권. A 앞으로 여기 길게 해서요. A 앞으로요. 저당권 등기 설정을 위한 가등기가 됐어요. 4월 15일 날. 그 다음에 여기에요. 2 해가지고 B 앞으로요. 전세권 등기가 됐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A 앞으로요. 저당권 설정의 본등기가 됐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본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할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은 됩니다. 이건 말소하지 않아요. 양립 가능하니까. 그럼 만약에 2번 여기에 저당권이었으면 어떨까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과 저당권이면은 이거는 저당권과 저당권이니까 이거 말소하느냐. 자, 저당권과 저당권 양립 가능합니까? 양립 가능하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말소하잖아요. 즉 저당권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요. 이것이 영위권이든 이 등기가 용의권이든 저당권이든 모두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건 양립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말소되는 것은요. 양립 불가능한 등기만 말소되는 것이지 양립 가능한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어떤 등기가 양립 불가능하느냐? 일단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가 없죠.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으니까. 또 소유권과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고요. 또 뭐가 양립할 수 없습니까? 용의권과 용의권이 양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은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이 소유권과 소유권을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말소되는 거죠. 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요. 용의권과 용의권이죠.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나 용의권과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그건 양립이 가능하니까 말소가 안 돼요. 또 저당권과 저당권도 양립이 가능하니까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소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만 말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말소되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 본등기가 됐을 때는 직권 말소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등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가처분 등기가 있는데, 가등기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들으셨을 테니까, 가처분 등기는요, 가등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요, 기본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 가등기까지만 하고요. 가처분 등기는 우리 심화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가처분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또 312페이지 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 건물 해가지고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기인데, 자,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요,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부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하고요. 지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등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 절차를 다루는데, 자, 등기는 크게 기입등기, 종국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다. 그래서 종국등기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종국등기는 기입등기하고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이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 다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입등기는 3장과 5장에서는 기입등기 절차. 기입등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3장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를 크게 보았고요. 그리고 5장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의 여러 가지 소유권 등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3장과 5장에서는 기입등기를 보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해보, 멸실등기를 보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종국등기 절차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종국등기 이후에 자, 종국등기 절차가 끝나게 되고, 종국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가등기 절차를 보았던 거죠. 가등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처분 등기를 절차하는 것은 이제 촉탁에 대한 등기인데, 이건 좀 더 복잡하니까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본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만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도요. 등기법 지금 뭐 반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는데 또 이걸로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심화 강의부터는요.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보충하면서 심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심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